네, 문학을 탐하고 탐나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문학의 눈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탐나는 문학. 오늘도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나오셨어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도 이해하는 문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뵙는데 달이 바뀌어서 그런지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6월이 참 길고 7월이 네, 드디어 오고 왔네요. 왔어요. 더운 7월이. 네, 더운 7월 오는 중에 날씨가 어땠어요? 네, 네. 날씨는 괜찮았어요. 비 온 다음 날이 네. 제주도는 아주 아름답잖아요. 공기도 더 좋은 느낌이고, 네, 네. 네, 하늘이 아주 더 파랗더라고요. 네. 네. 곳에 따라 조금 하늘 풍경이 좀 다른데, 아마 점차 맑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네. 맑은 하늘처럼 7월도 좀 청명하게 우리가 밝게 시작을 하면 좋겠네요. 네. 자, 7월 우리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의 논어에 대해서, 네,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7월 한 달간 예, 논어 얘기를 좀 맞습니다. 해볼 논어에 거예요.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기로 했죠. 네. 예, 인터넷 서점에서 논어라는 책을 치면 거의 뭐 진짜 수천 많아요. 개가 나오고, 네. 예, 그런데 그 논어는 그 공자의 말을 이제 어록 형식으로 기록한 유학 경전인데요. 네. 예, 중국 최초의 어록이라고도 하고 이거 음.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 재밌어요. 아. 공자가 쓰지 않았거든요. 네네. 예, 공자가 죽고 나서 음. 우리 공자 선생님 그 어록 편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와. 100년 안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100년 동안이나? 예, 예. 그래서 아. 제자들이 말을 다 주워가지고 이게 조선왕조실록 편찬 과정도 좀 비슷하다고 해요. 네네. 조선왕조실록도 말과 행동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초를 보내면 그거 네. 가지고 이제 왕조실록을 편찬하는데 논어의 방식을 좀 따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논어는 공자의 말을 어록의 형식으로 기록한 유학의 경전. 네, 중국 최초의 어록이라는 거. 네. 또 시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인문고전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가 꼭, 네. 죽기 전에 읽어봐야 하는 또 인문고전 중에 하나죠. 네. 논어에 대한 평가 지금도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 작가님은 논어를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대학 시절에 제가 원래 공대를 다니다가 공대 출신이셨어요? 국문과로 오. 전과를 했어요. 아, 그래서 네. 갔더니 이제 한 선배가 갈 데가 있다. 예, 저를 데리고 이제 서당에 데려간 거예요. 서당에. 네, 서당에 데려가서 한학을 졸지에 배우게 됐는데 오. 예, 그 선생님이 맹제를 읽고 계시다가 제가 딱 들어오고 나서 이제 대학 중용 좀 짧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 중용 맹자를 배우는데 논어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 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논어는 사서 중에서 들어가는 문이면서 동시에 나오는 문이다. 그러니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다. 다 보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보면 아 이거구나라고 느낌이 오면서도 그래서 쉽게 본 사람은 굉장히 쉽게 보고요. 어렵게 본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봅니다. 그 의미의 뜻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지 7월 한 달 동안 우리도 논어책 함께 하면서 생각해 보시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고를 했어요.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 네, 살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논어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제주도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투리 중에 하영 걷지 말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얀 고치 마라. 예, 말 네. 많이 하지 말라. 음. 말 많이 하면 바닥을 드러내니까 예,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뭐 실천을 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네. 바닥을 드러내는 건 되게 말을 많이 하거나 자기 모습을 너무 많이 비췄을 때 바닥을 드러내는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이제 정수가 논어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를 한마디로 많이 얘기하면 말에 대한 어떤 경전, 말에 대한 어떤 경종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에 대한 경종이다. 그리고 네. 작가님 스스로에 대한 반성문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말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다라고 하죠. 저도 유심히 더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말을 네, 하는 맞습니다. 사람으로서 네, 저도 말을 제가 많이 하기보다는 좀 많이 들으려고 하는 중인데 한 번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년 동안이나 논어를 연구했지만 네, 우리 작가님은 어렵다 하셨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이거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까? 아, 네, 좀 함께하면서 그렇죠. 네 나름의 또 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논어를 말과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논어의 그 말에 대한 구절들이 진짜 많은가 봐요. 네, 말에 대한 구절들이 많고, 공자 자체가 그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좀 어쩌면 증오한다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만큼요? 굉장히 심하게 네. 그 말에 대해서 경계를 했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워했어요. 제자들도 말을 많이 하면 공자 선생님한테 엄청난 야단을 맞아야 되거든요. 음, 예. 그래서 말에 대한 구절 중에서 한 가지 이제 구절을 좀 읊어드리면, 가랑비에 옷 젖듯 남을 헐뜯는 말과 그리고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하소연을 만약에 견딜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 마음 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를 헐뜯는 말은 아주 스며들거든요. 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음, 스며들어서 그걸 이기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베갯머리 송사처럼 네. 이제 달콤하면서도 아부를 하면서도 음, 자기 민원을 하는 거죠. 음, 일종의 청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청탁 때문에 감옥에 가는 분들도 많고, 음, 사실 그거는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거 이기면 정말 밝다고 할 수 있다. 음. 요런 구절이 있어요. 그걸 이겨낸다면 네, 제대로 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네, 아, 맞죠. 우리가 그 어떤 모임에서나 뒷담화, 뭐 이런 얘기들, 네. 그쵸. 그게 참 달콤한 유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좀 약간 스트레스가 풀린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적당이죠. 그죠? 네, 네. 우리가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경계는 뭐 사회적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얘기들은 뭐 설득력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더 있는지 음,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 말이 나올 때, 네. 그러니까 목에서 말이 나오고, 그리고 혀와 이제 치아, 요게 섞여가지고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말에는 그 딱딱한 이의 성격이 담겨 있다고 그래서, 네. 서양에서도 뭐 키드모스의 뭐 용의 이빨이라고 신화가 있거든요. 음. 예, 그럴 뜻이 어떤 바늘처럼 굉장히 찌르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그 공자 이후에 그 춘추 시대 유세가들이 있어요. 유세가들? 예, 네. 유세가들은 새치혀로 왕을 잘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뭐 총재도 되고 장군도 되고 하는 그 유행이 공자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공자 음. 이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공자가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게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서양에서도 소피스트라고, 이제 플라톤의 저작에 보면 그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일종의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도 하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죠. 음. 그리고 공자는 그런 사람들을, 소피스트 비슷한 사람들을 영자라고 했거든요. 영자. 영자? 예, 영이 아첨하다라는 뜻인데, 네. 예, 영자라는 말이 굉장히 논어에 많이 나와요. 예, 음. 그래서 그거를 거의 증오하다시피 그렇게 아. 했습니다. 그래요. 영자. 네, 네. 그 우리 영자 이름 아니고요. 네. 예, 그런 영자는 아니고, 네. 네, 어, 그 좀 앞에 한자로는 영. 두음 법칙이라서 네. 영인데 영자. 예, 영자라고 영자. 돼서, 네, 지금 혹시 이름 중에 영자가 이신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영자님들 여러분들을 경계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아첨하다, 바르지 못하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이 한자 영, 이런 사람들을 공자가 아주 경계하면서, 그 세상에, 뭐 사실 지금도 그래요. 약간 이제 말로 아첨이라든지, 또 약간 뭐랄까요, 서로 새치어를 놀려서 또 이것저것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이것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경종하자라는 의미로 아마 공자가 미워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한 영자들, 네, 네, 아첨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해악들을 많이 끼쳤기에 공자가 그렇게까지 네, 꺼리고 미워했을까요? 네, 아주 그 간단한 그 예를 좀 들면, 제 아이도 말을 좀 잘해요, 둘째가. 어, 네, 그래서 항상 저도 경계를 좀 하는데, 말을 잘해서요? 네. 형은 몸으로 하고 동생은 말로 하고 해서 둘이 막 치고받고 하는데, 음, 근데 말을 잘하는 친구는 지질 않잖아요. 음, 그러면 근데 그 친구가 말을 잘한다고 그게 걔가 옳거나 정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원망을 항상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 원망이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공자의 제자 중에서 굉장히 말을 잘 하는 제자 중에 공자의 야단을 굉장히 많이 받은 제자가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 음, 오늘은 바닥을 드러내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상징하는 제자가 자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넘버 2는 아니고 넘버 3, 네네. 네, 넘버 3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가. 아,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 작가님은 이게 말을 잘하는 게 이제 말만 번드르르 하고 실속 없는 그런, 네, 네, 맞습니다.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 공자가 또 우리 아나운서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시겠죠? 네. 네, 그건 아니고요. 아나운서님들의 말은 네. 어쨌든 진실이 담겨 있고 정보가 담겨 있고 아유, 예,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요. 정말 저도 이 말하면서 정말 제대로 말을 좀 잘 전해야겠다라는 좀 책임감이 또 오늘 논어 이야기하면서 좀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어찌됐든 이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공자들 제자들 중에서, 아까 자공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네. 좀 또 자세하게 얘기해 네. 주세요. 네. 그 자공은 상인의 자녀예요. 상인의 아들이고 네. 그리고 공자 제자들은 되게 그 벼슬을 할 수 없는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중산층 정도 될 거예요. 농민들은 아니고. 네. 근데 당시에 그 예법상 벼슬을 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자들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추천을 해주면서 그 제자들이 여러 나라들에 포진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자공이라는 인물은 말을 잘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상인이다 보니까 딜을 잘 친 거죠. 음. 근데 그 자공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가 좀 있는데 자공이 인물평을 좀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좀 이게 아, 있고 그걸 얘기를 많이 했군요. 공자한테 가서. 네. 예, 그래서 누구를, 공자가 네. 그 말을 딱 듣더니 아유, 너는 어느새 그 현명한 자가 되어버렸구나. 음. 나는 아유, 그런 거 할 시간도 없다. 여유가 없다. 예, 공자 그런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예, 자공은 그렇죠. 공자가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 그렇네요. 네. 우리가 공자님 말씀이라고 하면 다 신사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 직설적인 또 그런 팩트. 욕도 하세요. 욕도 하셨어요. 예, 남이 자식 말아먹을 놈아 이런 말도 제자한테 가끔 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의 사이니까 예, 네. 어떤 벽이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자공이 공자에게 군자가 어떻게 하면 군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여쭸더니 공자는 먼저 말을 실천하고 말이 음, 항상 실천을 뒤따르게 하라라고 네. 했는데 군자에 관한 질문들은 제자마다 아주 다양하게 했는데 네. 그 제자의 성격에 맞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공자가 바라볼 때 자공은 실천이 말보다 뒤에 있다고 본 거예요. 예, 음, 말이 만약에 말이 실천을 뒤따른다면 자공은 나중에 크게 허물을 일으킬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큰 실패를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예, 이렇게 실천을 앞에 두고 말을 뒤에 음. 둬라. 정말 생각해보니까 공자가 제자 자공을 아낀 거네요. 네, 그 아끼고 자공이 사랑했죠. 이 말만 조금 조심하고 행동에 더 앞선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네, 아껴서. 네. 맞습니다. 이 말 참 좋네요. 너는 사람들 비평할 시간도 있구나. 네, 네. 나 그러실 거니까. 너나 잘하세요. 요즘에. 네. 예전에,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네. 이영애. 네. 대사. 맞아요. 우리도 좀 새겨볼 만한 말입니다. 음, 그래요. 근데 이 자궁이 그런 면박을 늘 당하면서도 공자를 끝까지 따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공자가 죽은 다음에 음, 또 3년상을 또 치르죠. 자기가 천막을 아, 짓고 네. 그리고 그 공자의 논어가 편찬되는데 자공의 자공과 자공의 제자들의 역할이 꽤 컸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자공은 평생 스승이고요. 그리고 논어 뒤쪽에 보면 공자를 비난하는 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공자가 네네. 사후에 자공이 공자보다 100배 낫다 이런 말들이 논어에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자공이 그것들을 다 방어해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음, 말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요 얘기가 논어에는 좀 나와 있는데 공자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말이란 거는 전달되면 그것으로서 다 수임을 다한 거다. 네, 음. 그 말이 있거든요. 전달되면 그뿐이다. 전달되면 그뿐이다. 네. 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실은 그 뭐 쓸데없는 고퀄이라든지 음, 아니면 그 어떤
불필요한 말들, 사족이라고 하죠. 내 생각들을, 견해들을 잘못 붙이다 보면 오해가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좀 알게 돼요. 음. 자기가 말했던 것들을 만약에 한번 되돌이켜 보거나 뭐 적어 보거나 이러다 보면 이건 말할 필요 없는 건데 쓸데없는 건데 말했네 라는 아, 생각이 되거든요. TMI. 네. 네, TMI. 요새 흔히 말하는. 네. 저도 좀 주의해야겠네요. 네. 예. 그래요. 실수와 후회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네, 한번 적어보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네. 와닿고요. 이 자궁이 그렇게 면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공자 곁에 있으면서 늘 또 이렇게 뭐 말재간뿐만 아니라 전략 기획 능력까지 네, 맞습니다. 갖췄다고 하니 네, 우리도 좀 주의 깊게 그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자는 어땠어요? 공자는 말실수 같은 거 안 했을까요? 공자는요. 네. 공자는 말실수보다는 네. 자신이 실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으로 뭐 뒤에 가서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네. 실수는 자기는 하지 않았지만 실수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먼저 예, 사과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이제 뭐 왕에 대한 누군가의 평가를 누가 물어봤을 때 왕은 그 정도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만약에 공자가 말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왕이 잘못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왕이 잘못할 바에 차라리 내가 잘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건 내가 잘못했네요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 네, 네, 공자 우리 애들이 스타일. 좀 어려운 거죠. 억울해 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해 하는데 일단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뭐 10%라도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나중에 찬찬히 자기 억울함을 소명하면 충분히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먼저 억울한 마음에 막 해명을 하면 핑계 대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더 나한테 해가 되거나 야단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아, 그래요. 공자는 어려웠지만 늘 또 먼저 사과하고 인정하는 스타일이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언어의 달인이었다면서요? 네. 어떤 말이에요? 자연의 언어를 많이 썼다고요? 네네. 그 공자가 그러면 말을 바닥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평소에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목룰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나무처럼 좀, 좀 순수하게, 순박하게 있는 캐릭터고 그리고 룰은 어눌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눌한 모습인데 사실 그게 그 나무처럼 있는 모습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평소에 공자가 그런 말 하거든요. 물이 얘기를 하더냐, 해가 얘기를 하더냐, 물과 아, 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특히 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굳이 내가 말을 할 필요 없는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보고 그냥 알아서 느낄 수 있는 네, 비언어의 달인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조나라에 가서 조나라 왕이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는 병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다음날 바로 가버리거든요. 저는 제사는 배웠는데 병법은 안 배웠습니다. 했을 때 그 조나라 왕의 말을 보고 이분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분 옆에 있으면 내가 화를 미치겠구나. 그런 맥락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셨네요. 예, 자리를 그렇죠. 떠나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노나라를 떠나면서도 천천히 왜 이렇게 걸음이 더디냐는 그런 마음 안에서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분은 딱 왔을 때 그 아파서 못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 검은 곳 이렇게 타는 모습을 그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전달하는 거죠, 메시지를. 나는 너랑 얘기하기 싫고 옳지 않다는 사실을 그냥 그 면담 거절과 그리고 음악으로서 난 건강하지만 너를 만나지 않았다. 네.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늘 이제 지혜롭고 공손하고 검소하게 그리고 또 그런 미덕이 몸에 배어있던 공자 네, 그 모습을 논을 통해서 좀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오글고님께서 말이 실천을 뒤따르게 하라. 너무 와닿는
말이네요. 네. 라면서 이렇게 또, 오늘 논어를 너무 또 깊이 있게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한 달 동안 잘 듣기만 하면 된다니 완전 기대돼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논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해부해 보시죠. 저희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도 논어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어쨌든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네. 다음 주에는 그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천천히 살펴보면 네. 공자의 말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공자의 유년 시절과 그리고 성장 과정 이것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공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논어 관련된 책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또 오승주 작가가 직접 만든 책이 있잖아요. 네, 네, 내노시 책이 있어요. 네네. 부끄러워하셔서 제가 소개할게요. 공자 사람답게 사는 이내 세상을 열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좀 쉽게 읽혀졌으니까 무겁지 않게 함께 이 시간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다음에는 일부 3장의 문학과 덕행과 진실과 믿음 아, 요 장이 있는데 이거 읽어오시면 아, 아마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참고하시고요. 너무 부끄러워하시네요. 본인의 네, 책에 대해서. 네. 네, 공자한테 야단 맞을까봐. 너무 또 겸손하십니다. 네. 자, 오늘 0002번님께서는 우리 오승주 작가 목소리가 약간 새소리가 섞여 있지만 조정성 느낌이 있다고요. 오, 정말? 라디오가 이런 맛이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오전의 목소리와 오후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또 매력에 빠지셨군요. 다음 주 탐나는 문학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생각해 보는 또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